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빈맥 환자에게서 어, 혈약학적인 안정성에 따른 치료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 우선 이전에 그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을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요소들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전 시간하고 내용이 좀 연결될 것 같기는 하네요. 언제나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혈액학적인 안정성. 이 불안정과 안정에 따라 치료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혈액학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서맥이든 빈맥이든 신전지 환자는 뭐 당연히 혈액학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심전도상에서는 정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기 치료 제세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섬액 환자나 뭐 빈맥 환자 모두 다 혈액학적인 불안정성을 띠는 환자라면 전기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자, 빈맥 환자에게서는 당연히 이제 심장 율동 전환을 시행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각각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용량이 좀 달라진다라는 점, 그 또한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거, 이 심방세너가 심방조동 같은 경우에는 심방의 그 기능학적 차이에, 심실과 심방의 기능학적 차이에 의해서, 우선, 이 부정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심실의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즉각적으로 처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시간이 있는데 부정맥이 발생한 지 48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혈액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응고인자들 그리고 이제 혈소판들이 이제 고여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저류가 되겠죠. 뭐 완벽하게 고여 있는 상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저류되어져 있는 상태라서 혈액끼리 이제 스스로 혈전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다시 심장율동 전환을 통해서 뭐 활성화된다거나 심방 조동이나 심방 세동의 부정맥이 치료됨에 따라서 정상적인 심방의 수축이 일어난다거나 했을 경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음, 색전을 어, 폐색증을 어, 색, 음, 뭐 폐에 가서 폐색증을 만들든 뇌에 가서 폐색증을 만들든 뭐 폐에 갇히면 폐에 박히게 되면 폐색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뇌에 박히면은 이제 뇌졸중이 되는 거고 신장에 박히면은 심근경색이 되겠죠. 뭐 이러한 이제 색전증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8시간이 지난 환자라면 항구제를 먼저 항구제로 우선 이 혈전을 녹인 다음에 이제 심장율동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실 수축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심방세동과 심방조동 환자에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실의 기능이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박출률이 40% 미만이다. 이 40% 미만이라는 기준 같은 경우에 세프로 공급되는 영양분과 산소가 적절하지 않다,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전에도 뭐 50%, 60%도 뭐 부적절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 40% 미만이라는 이 수치는 완벽하게 관료가의 부적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분 공급이 필요한데 이 영양분 공급은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일어나야겠죠. 이 영양분 공급이나 혹은 관료 상태가 40% 미만이면 제가 아예 이제 생존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심실 파충률이 40% 미만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축력을 감소시키는 한 부전물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자심실의 파충률이 오히려 파충률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관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수축 자체가 조금 완벽히 멈추게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수축률을 감소시키는 항우구제 대상은 금기다라는 좀 금기입니다. 금기. 여기서도 금기였고요. 금기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기 흥분증과의 연관성이라는 점 이것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기 흥분증 환자에서는 방실전절 전도를 차지하는 약물은 금기가 된다라는 점. 요거는 뭐 이전에 설명했던 이 그 아트로핀이 사용하는 거와 조금 유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섬액 환자에게서요. 어, 이 방생결절 전도를 차단하게 되면요. 조기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도를 차단한다라는 거는 전기 신호가 아예 전달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앞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은 전기 신호로 인해서 수축하게 되는데 이 수축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조기응분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욱더 그럴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아마 뒤쪽에 한 번 더 언급을 해 줄 거니까요. 조금 이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신다면 표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넘어와 주셔서 혈액화제 안정성에 따른 치료를 보실 건데 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빈맥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임상 증상, 혈액학적인 불안정성에 관련된 임상 증상이 발생했다면 항상 전기 치료를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50회 이하이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빈맥이 뭐 정상적으로 발동한 보상 기전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걸 뭐 이 표에 있는 내용들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의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만큼 지났느냐 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48시간 이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저류되어져 있기 때문에 혈액 내에 있는 혈액 응고인자들이 서로 붙어서 뭘 만든다? 혈전의 색전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색전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색전이 폐에 박히거나 뇌에 박히나 심장에 박히거나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또 생존을 위협하게 만드는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전을 조금 억제하거나 혹은 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들은 48시간 지난 환자에서 혈력학적인 불안정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혈액학적으로 안정한 환자,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좀 더욱 부정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혈액학적으로 안정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치료하지 않고 이 약물을 이용해서 이 부정맥을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3주 이상 이 부정맥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항응고제를 투여한 후 3주 이상 항응고제를 투여한 후에 심장율동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전에 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색전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 그 심장율동 전환 후에도 4주 이상 항응고제를 투여한다라는 점. 자, 만약 즉각적인 심장율동 전환이 필요한 경우 이거 뭐라고 했죠? 혈액학적인 불안정성. 지금 여기는 안정암 환자였죠. 안정암 환자에게서 약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율동 전환을 하지 않고 약물로 부정맥을 치료하고 난 후에 3주 동안 항응고제 먹고 카디오 버전 심장 율동 전환하고 4주 동안 또 항응고제 투여하고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 환자가 48시간 지났는데 혈액학적으로 불안정 환자라면 그때는 즉각적인 이 정기 치료가 필요하겠죠. 이때는 뭘 쓰느냐? 헤파린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전을 빠르게 용해시킬 수 있는 약물이 되겠죠.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헤파린을 정맥 주사해서 빠르게 이 혈전을 없앤 다음에 정시타 초음파로 심막 내 혈전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심장율동 전하는 것을 권고한다. 정시도 초음파로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심장 율동 전환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즉각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환자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경시도 초음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방이 혈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심장율동 전환을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이제 그렇지만 뭐 경시도 심초음파로 심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해서 확인하고 혈전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이 심장율동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색전과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8시간 이상 지난 환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부정맥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실박동수를 조절하는데 목적을 주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실박동수를 줄이기 위해 투여해야 하는 약물로 칼슘 채널 차단제인 딜티아젬, 바이라파밀, 베타교환 차단제인 신경 차단제인 프로팔롤롤이나 엑스몰롤, 메토프로롤롤, 아테롤롤, 라돌롤, 카베딜롤, 비소프로롤롤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나마 익숙한 약물이 딜티아젬, 베라파밀, 뭐 프로파롤롤, 메토프로롤롤, 에스몰롤 정도, 아테롤롤이나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치 않은 약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자, 뭐 대부분의 환자는 정맥로 응급실에 오게 되면 정맥류 확보가 기본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정맥류 확보가 확보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상황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정맥류 확보가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약물이 사용될 수 있고, 그 밖에 이런 아미오다린이나 마그네슘도 이제 사용 안 돼, 마그네슘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따로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저 마그네슘 혈증이라든지 뭐 다용심실빈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베라파밀과 베타 차단제를 동시에 한꺼번에 투여했을 경우에는 이 약물의 상승작용으로 향상된 약물 작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서맥이나 무쇠치육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라는 이러한 그 주의사항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곡신 같은 경우는 신부전이 동반된 경우, 아시다시피 디곡신 같은 경우에는 신근의 수축력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심실의 그 수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박동수 조절에는 적합하지 않은 약물이다라고 써져 있죠. 디고시는 뭐에만 쓴다? 신부전이 있을 경우에 이 신부전으로 인해서 신근의 수축력이 이제 저하됐을 경우 신근의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약물로 디고신이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박 무중맥이 발생한 이후 48시간이 지나지 않는 환자에서는 뭐 이전에 있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48시간 이전이라면 혈액 쪽을 불안정하지 않느냐, 뭐 이제 QRS 박을 뭐 좁냐 넓냐 이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셔서 알고리즘 따라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처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심장율동 외에 이제 심장율동 전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볼만한 것들은, 이건 한글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많이 익숙한 약물로는 이 항부정맥제 중에 아미오다론이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아미오다론 1차 항부정맥제로 많이 사용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응급실 근무하시면서 혹은 임상에서 이제 경력을 쌓으시면서 아미오다론 사용하는 것을 아마 몇 번 이상 보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플레카나이드라는 약물이라든지 도페티닐데라는 약물이라든지 이브트린이라는 약물이라든지 프로파페논이라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쓸 수가 있어요. 뭐 약물 이름이 조금 다 어렵기는 하죠. 그 외에 뭐 미주신경 수기 같은 경우에는 심방 조동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 뭐 아데노신 쓰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알고리즘 하면서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미주신경 수기에 대해서 진단 목적으로도 시도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좌심실 수축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심박출률 40% 미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같은 경우, 야기할 수 있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40% 미만인 환자에게서 심박출률 증가해야 되겠죠. 심박출률이 떨어진 이유는요, 심근의 수축력이 떨어진 걸로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근 수축할 수 있는 약물 뭐가 있다 그랬죠? 디곡신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한 부족맥제 약물로는 아미오다론, 1차 한 부족맥제로서 아미오다론이 정말 많이 언급될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그래서 뭐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아미오다론이 그만큼 조금 사용하기 편한 응급 환자에게 조금 응급 환자에게 있어서 아미오다론이 한 부족맥제로 조금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디티아젬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사용에 유의해야 하는 뭐 금기나 주의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사용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그 외에 이제 베라파밀 베타기원 신경 차단제는 수축 기능이 자심실의 수축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의하거나 아니면 뭐 배제시켜서 아직 하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심장율동 전환을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 대부분은 이제 뭐 자심실 수축기는 저하하거나 부정맥 유발 효과가 있으므로 자심실 수축기의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라는 점. 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장율동 전환을 위해 투여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진정제하고 이제 진통제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몰핀, 뭐 디아제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심근 수축을 저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 혈관 수축력을 혈압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약물들이기 때문에 좀 사용에 어려움이 있겠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조기응부증 있는 환자에게서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면 심실박동세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서 쇼크가 일어나게 되고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방실의 전도를 차단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혈액화증 불안정 경우는 뭐 정기 치료하는 건 당연히 하실 것 같고, 안정 상태면 프로케아마이드라든지 혹은 이브틸리드라든지 아미오다론, 아데노신, 베타글루칸 천연제, 카질초론 천연제, 디고신 같은 경우에는 금기라는 거. 조기응분 중후군 환자에게서 이전까지는 아미오다론이 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게 뭐 어떤 것들이에요? 방신결절로의 전도를 어느 정도 방해하는 약물들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심시상 부정맥을 조금 보실 건데, 심시 위쪽에서 발생한 부정맥들, 발작성 심시상 빈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SVT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심방 빈맥이야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들과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한 번씩 다 언급이 될 거고, 결절빈맥, 정셔널 타키카디아, 그다음에 이제 다소성 만을 다잖아요, 그죠? 다소성 심방 빈맥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건 발작성 심실빈맥이 되겠죠. 발작성 심실성 빈맥.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심실상 보조맥에서는 미주신경수기하고 아데노신 투여가 뭐 심실상 보조맥에서는 이제 좁은 QRS8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치료가 이제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데 좋다? 발작성 심실빈맥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발작성 심실빈맥은 이 두 가지의 술기, 처치로 인해서 대부분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심실사 보조맥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심실 수축 기능을 고려해서 약물을 선택한다. 언제든지 이 빈맥이든 서맥이든 어떤 환자든 간에 이 좌심실 수축 기능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좌심실 수축 기능은 뭘로 또 확인할 수 있느냐? 혈압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당연히 뭐가 떨어질까요? 수축기압이 떨어지겠죠. 수축기압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병원 밖 현장이 아니라 의료기관 병원 내 환경이기 때문에 이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자신실의 발충률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40% 미만일 경우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치료할 수 없겠구나, 어떤 것들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내용들은 여기에서 자율성 부종을 치를 땐 심방 및 심실세포 자율성 증가시킨 디고신을 투여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써져 있는데,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 각각의 빈맥의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발작성 심실상 빈맥이 되는데요. 돈빈맥, 심실빈맥, 비발작성 심실빈맥과 감별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EKG 감시, 심전도 감시를 통해서 이 발작성 심실상 빈맥을 확인하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는 완벽한 감염 때 내려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이걸 언제 사용한다고요? 진단 목적으로. 감별이나 진단은 동일하게 조금 여기서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건 조금 동일하게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동일하게 생각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EKG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전에 미주신경 술기하고 아데노신을 투여를 해서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치료가 되면 발작성 심실사 빈맥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원인으로 다른 부전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다른 부정맥과의 치료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QRS8가 확정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실상 빈맥 진단하기 전까지 심실빈맥 치료 따라하게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심실상 빈맥이 의심되면 아데노신 투여를 한다라는 점. QRS8가 확정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시상부의 전기 흥분이 심실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발자선 신인상 빈맥 같은 경우에는 이 동결절에서 내려가는 이 전기 신호가 여기서 엄청나게 빠르게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전기가 신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기 신호마다 다 심실로 넘어가게 되면 신근의 수축이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부종맥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 그래서 이 심실상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이 심실까지 내려보내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방신경제 전도 속도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빈맥을 종료시키거나 혹은 심박동수를 줄여드는 것이 발작성 심실상 빈맥의 치료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전기 신호가 심실상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치료의 방향으로 미주신경수기 혹은 아데네신의 투여가 사용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